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국 리즈대학 연구팀이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생활 패턴을 조사했는데요. 평소 부인말을 잘 듣는 남편들의 수명이 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우자의 말을 비교적 잘 듣는 남편은 평균 수명이 9년 늘어나고 아주 잘 듣는 남편은 12년이 길었으며 부인말을 안 듣는 남편은 수명이 2년 짧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로 식습관과 생활 패턴에 대한 조언을 잘 들어 건강 상태가 양호해진 것이라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을 잔소리로 듣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11월 17일 금요일 윈TV 생방송 시카고 지금 시작합니다. 간밤에 들어온 뉴스 소식 먼저 보시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세라 베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국 대만 담당 선임국장은 16일 가진 미중 정상회담 내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베란 선임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협조를 요청했는지 또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여러 다른 대화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에 대한 우려에 초점을 맞춰왔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얼 클린턴 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미국이 전날 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지난 6개월간 있었던 사실상 모든 미중 고위급 대화에서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해야 하며 조약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 같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제하고 북한이 대화로 복귀하도록 촉구하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주요 은행들은 금리 인상과 에너지 가격 상승,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양대 경제대국의 경제 둔화 등으로 인해 2024년 글로벌 경제가 올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6일 로이터 통신이 글로벌 주요 은행들의 각종 전망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는 2.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내년에는 2.6%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들은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를 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유럽과 영국에서는 완만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은 아직 연착륙 가능성이 있지만 연방준비제도의 통화긴축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전망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비해 중국은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한 대체지를 찾으면서 둔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2024년 글로벌 실질 국내 총생산 증가율과 관련해 모건 스탠리가 2.80%로 예측했으며 골드만삭스, UBS, 바클레이스는 2.60%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자들에 대한 소득 및 지출 기준 등 파산 판정 요건을 대폭 완화한 이후 나온 변화입니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학자금 대출 상환을 면제받기 위해 파산을 신청한 사람은 63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팬데믹으로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이 중단되기 전까지는 이 신청자는 연평균 440명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수치는 아직 많지 않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늘어난 것입니다. 바니타 굽타 법무부 부차관보는 채무자들은 상환 면제 신청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법원은 적격 요건을 갖춘 경우 학자금 상환을 면책하라는 법무부 권고를 거의 다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 학자금 면제 정책 변화를 젊은 유권자들에게 적극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면제는 납세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대출 정책이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의 돈을 사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시카고 북부 로저스 파크 하워드역에서 전동열차와 제설용 열차가 추돌해 최소 38명이 부상하고 광역전철 3개 노선의 운행이 일시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스코키에서 출발한 옐로라인 전동차가 조차장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행을 시작한 제설열차를 들이받았다며 전철은 정상 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제설열차는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철도위원 7명이 포함된 부상자 38명 가운데 23명은 응급처치 후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면서 3명은 중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어쩌다 제설용 중장비와 여객철도가 같은 선로를 운행하게 됐는지가 가장 큰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시카고 전철 8개 노선 가운데 3개 노선의 운행이 일시 중단됐으며 교통국은 전철 이용객들에게 버스 노선을 안내하고 각 노선에 추가 버스를 투입했습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과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비상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사건 경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리노이 주 총무처는 제왕나비 전문 번호판을 주문한 약 2,000명의 일리노이 주민에 대한 7년의 기다림이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 총무처 장관 알레시 지아눌리아스는 16일 일리노이주 곤충인 제왕나비에게 경의를 표하는 특수 번호판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주 총무처 장관실에 따르면 2016년 국회의원들은 특수 번호판의 수를 제한하기 위해 범용 번호판을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새로운 특수 플레이트가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디자인을 가지도록 요구하지만 왼쪽에는 지원하는 원인이나 자선단체를 묘사하는 데카를 포함해야 합니다. 특수 번호판을 제작하려면 총 $2,000에 $10 보증금을 받아야 했습니다. 모나크 플레이트는 2018년에 그 기준점을 통과했지만 최근까지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번호판 판매로 모금된 기금은 일리노이주 천연자원부의 길가 군주 서식지 기금으로 전달됩니다. 번호판 주문은 총무처장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3일 구세군 메이페어 커뮤니티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 바스켓 행사를 가졌습니다. 추수감사절 행사에서는 참여자 190여 명에게 터키와 치킨, 크랜베리, 빈, 스위콘 등이 담긴 바스켓을 나눠주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시카고 아리랑 라이온스 클럽 회원들이 자원봉사자로 함께했습니다. 한편 구세군교회는 지난 11일 자선냄비 행사가 시작됐으며 12월 19일에는 엔젤트리 아이들 선물 및 크리스마스 푸드 바스켓 행사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나일스시 이사회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미주 한인의 날 기념 선언문을 시카고 한인회에 증정했습니다. 나일스시에는 H마트가 입주해 있고 한인들이 비교적 많이 살고 있는 중요한 도시로서 미주 한인이민 120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한인동포 사회를 위해 이 같은 선언문을 전달했다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시카고 한인회 건물의 보수 공사가 드디어 진행됩니다. 그동안 한인회 건물 리모델링에 관련해 입찰 과정을 진행해 온 바 현재까지 6개 공사업체가 입찰을 한 상태였습니다. 한인업체 5개, 외국인 업체가 1개였으며 이 중 1개의 한인업체가 선정됐습니다. 낙찰된 한인 공사업체는 $400,000 정도로 한인회 리모델링 공사에 입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 한인회 측은 리모델링 기금으로 $300,000가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워낙 공사 진척 시 많은 변수가 생기기도 하므로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 정도 선에서 우선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글렌뷰시로부터 공사 퍼밋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리모델링 시공업체가 정해져 공사업체 이름이 기존 퍼밋에 기재되면 곧바로 리모델링 작업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인회 측은 전했습니다. 한미은행이 신규 체킹 계좌 고객들에게 최대 25,000포인트의 리워드 혜택을 제공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미은행은 올 연말까지 샘플 체킹 또는 레귤러 체킹 계좌를 오픈하는 신규 개인 고객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You Choose Rewards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25,000포인트의 보너스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이 포인트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캐시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올 연말까지 샘플 체킹 또는 레귤러 체킹 계좌를 열고 30일 안에 You Choose Rewards 프로그램에 등록한 신규 고객들은 첫 3개월간 평균 잔고 $5,000를 유지하면 15,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고객이라면 오는 12월 31일 전까지 이 스테이트먼트와 유추즈 리어즈에 등록한 뒤 $500 이상의 디렉트 디파짓을 3개월간 유지하면 10,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3일 오전 루이지애나 공과대학 체육관 앞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이 대학에서 여성 4명을 칼로 찌른 저코비 존슨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존슨은 2급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존슨이 휘두른 칼에 목을 찔린 피해자 1명은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중상을 입은 다른 2명은 입원했고 또 다른 1명은 경미한 상처를 입어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루이지아나 공대 경찰서장 랜들 헤르메스는 특별한 범행 동기는 없어 보인다며 사건 경위를 자세히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이지아나 공대 측은 성명을 내고 충격을 받은 학생들을 위해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떡갈나무뿐만 아니라 히코리나무, 호두 등 견과류 풍년이 이어짐에 따라 생태학자들은 견과류를 먹는 진드기 증가가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견과류를 먹는 동물의 수가 늘어나면서 진드기의 먹이원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진드기 매개 질병은 라임병뿐만 아니라 로키산 반점열병, 아나플라즈마증, 에를리히증, 바베시오증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은 발열, 오한, 피로,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고 방충제를 사용하며 실내로 돌아온 후에는 진드기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카고에 소재한 노스이스턴 일리노이 대학은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 담당 교수이자 이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정순 박사를 본 대학의 올해 최고의 강사에 선정했습니다. 총 267명 중 최고의 강사로 뽑힌 이정순 박사는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한국어학 전공자이며 한국의 신춘문예로 등단한 전문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박사는 이번 최우수상이 다름 아닌 학생 단체에서 뽑은 상이라 더욱 의미가 있고 값지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이정순 박사는 앞으로 일리노이주 공립학교에서 요구하는 정식 자격증을 갖춘 한국어 교사가 되고자 하는 예비 교원들 양성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힘쓸 예정이다라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스브룩에 거주하는 미 시민권자 L씨는 15세 아들의 다가올 병역 문제와 국적 관련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49세 아들과 손자의 호적 등록과 국적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1시간 넘게 달려왔습니다. 재외동포청과 함께하는 국적 병역 설명회가 지난 16일 윌링의 한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현장은 물론 줌 링크를 통해서도 최대 89명 이상이 참여해 병무와 국적 관련 업무 설명을 경청한 후 질의응답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주 시카고 총영사관 김관현 형사는 복수국적과 병역 문제에 대해 민원 사항이 많았으며 궁금증과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이 같은 설명회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외 여행 허가, 복수국적자 병역 이행, 영주권자 입영 희망원 제도, 복수국적자 국적 이탈 및 상실 등 국적 제도 전반에 대해 소개했으며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02-6747-0404를 통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상담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줌 미팅으로 참석한 아틀란타의 C씨는 그동안 복수 이탈 문제로 아들의 한국 방문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설명을 통해 일단 아들이 한국 여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 다행이고 예외적으로 국적 이탈 신청도 가능하다고 해 너무 기뻤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뉴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일리노이 5만 명의 리얼터 중 상위 1%에 랭크된 리얼터 한상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시카고 떡방의 한상철입니다. 네, 저 본격적인 질문 전에 제가 자료를 네네. 찾아보니까 일리노이 5만 명 리얼터 중에 상위 1% 리얼터라고 봤어요. 네네네. 사실인가요?
네, 지금 현재 그 일리노이에 한 5만 명 정도 리얼터들이 있고요. 제가 그 리얼터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 인포스박이라고 네. 거기 가면 저희가 순위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네. 제가 혹시나 지금 1% 아닐까 봐 오늘 아침에 네. 또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그 아까 보니까 487등이더라고요. 그렇군요. 1% 맞네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부동산 그럼 이제 시장에 대해서 본격적인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현재 상황과 트렌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은 여전히 셀러 마켓이에요. 네. 집이 많이 적고 네. 그리고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북쪽 서버브 있잖아요.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글렌브룩 노스, 글렌브룩 사우스, 뭐 네. 뉴트라이얼 뭐 이런 학교가 있는 지역에 보면 지난 10월 달 동안 새로 올라온 리스팅 전체가 8,848개밖에 안 됩니다. 이게 네. 숫자만 들었을 땐 되게 많아 보이는데 네. 사실은 이게 작년에 비하면은 작년 10월에 비하면 약 27%가 떨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동네 집의 평균 가격은 지금 55만 5천 뭐 800불 정도 되는데 네. 이것도 그 연간 대비를 하면 8.6%가 오른 겁니다. 작년 10월에 비해서. 그리고 지난 9월 달이랑 비교했을 때는 한 0.7%가 인상한 거예요. 네. 그 웨스트 서버브를 봤을 때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네이퍼빌 노스, 네이퍼빌 네. 사우스 뭐 그리고 뭐 힌스데일 센트럴 이런 뭐 네쿠아밸리 이렇게 네. 한국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이런 동네를 봤을 때는 이 동네에 새로 올라온 리스팅은 전체가 6,543개인데 네. 이것도 숫자 많아 보이지만 네. 사실은 작년에 비하면 24% 정도가 떨어진 거고 그 이 동네 평균 가격이 지금 51만 8천 불, 약 한 52만 불 정도 되는데 이것도 작년 10월에 비하면 약 4.8%가 올라간 겁니다. 네. 올 9월에 비교했을 때는 0.9%가 인상된 거고요. 한 달 안에 한 1%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장 상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셀러 마켓이고 즉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매물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요? 이유가 있나요? 이 가장 그 큰 이유는 그 공급과 수요의 비율이 맞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시청자분들도 너무 잘하시고 뭐 지금 진행자분도 너무 잘하시겠지만 네. 그 모든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은 결국은 이 공급과 수요가 이렇게 만나는 데서 결정되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이 수요의 약 6배에서 7배 정도가 있어야 밸런스가 맞는 마켓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가격이 변동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진행자님께서 집을 사신다면 집 하나 보고 사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 한 6개에서 10개 맞아요. 정도 보고 그중에 고르는 거잖아요. 네. 그거가 그 밸런스 마켓이 되려면 공급이 약 6배에서 7배가 더 많아야 된다는 거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그 아까 북쪽 서버브 같은 경우는 지금 1.1대 1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어 한 명당 집이 하나씩밖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그 집이 나와 있는 집들이 다 마음에 드는 집이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도 뭐 6개, 7개 보고 그중에 집을 고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셀러 마켓이 되는 거예요. 그 서쪽 그 서버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율이 1.2대 1 정도 됩니다. 그 북쪽보다는 조금 괜찮지만 네. 하여간 여전히 지금 시장의 밸런스가 맞으려면 네. 공급이 현재 한 6배 정도 갑자기 확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바이어의 수가 갑자기 확 그쵸. 줄거나 네.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셀러 마켓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요 공급의 비율이 안 맞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그 공급이 부족해요. 공급이 부족한 첫 번째 이유는 네. 그 빌더들이 집을 많이 안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지난 약 14년간 매년 지은 새 집의 개수가 신축의 개수가 지난 50년의 연평균에 미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올해 2023년에 조금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새로운 집들이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장에. 그 두 번째는 이자율이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게 그 이자율이 올라가면 왜 공급이 줄어드냐면 그 얼마 전에 그 리서치에서 나온 건데 전체 모게지 론을 갖고 계신 분 중에 70.7%가 네. 모게지 이자율이 4%보다 낮대요. 예, 그런데 지난 11월 8일 날 나온 그 모게지 이자율을 보면 그게 7.68%입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결국 집을 팔면
다시 이 진흙탕 같은 그쵸. 시장에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고. 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집값이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은 퀄리티의 집을 산다고 쳐도 이 월간 페이먼트가 약 2배가 늘어날 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금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집을 안 파는 게 또 두 번째 이유이고 공급이 많지 않은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집에 더 오래 머물러요. 그러니까 2010년까지는 그 한 집에 사는 평균 횟수가 6년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9년 정도 돼요. 뭐 여러 가지 네. 이유가 있겠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편들이 더 와이프들 말을 잘 들어갖고 더 오래 살게 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예, 그리고 뭐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일단 그 수명 자체가 늘어났고, 네.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굳이 그 시니어 패슬러리에 가시지 않으셔도 이렇게 생활을 하기에 편하게 좀 시스템이 이렇게 잘 갖춰졌어요, 이제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시장에 집을 안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되게 줄었어요. 그러면 이 줄은 공급에 맞춰서 수요도 줄어야 되는데 네. 수요는 반대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리서치를 보면 구글 같은 데 보시는 분들 그냥 바로 찾아보시면 되는데 네. 퍼스트 홈 바이어의 평균 나이가 30세에서 31세 정도입니다. 예, 그런데 이 31세 요 친구들이 누구냐면 밀레니얼 세대예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밀레니얼 세대가 저희가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세대들 중에서 이 인구수가 제일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저희 세대에서 20%가 집을 아직 못 산 거랑 이 완전 밀레니얼 다르겠네요. 세대가 20% 집을 못 산 거는 완전 네.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시장 자체가 이렇게 축소가 됐기 때문에 집을 살 사람들이 못 산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 수요는 계속 늘어날 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요와 공급의 비율이 이렇게 맞지가 않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이 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네. 한동안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네. 시카고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집을 구입하시려는 분들한테는 가능하면은 뭐 이런 분들 계세요. 고객분들 중에 나는 뭐 애들이 다 자랐기 때문에 뭐 이제 뭐 학구는 필요 없어 뭐 이런 분들 계신데 네. 일단 좋은 동네에 집을 사셔야 되는데 좋은 동네 첫 번째 조건이 학군입니다. 네. 왜냐하면 2017년도에 이것도 이제 그 전국 부동산 협회에서 그 집을 사신 분들한테 서베이를 했는데 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그래 당신이 집을 사는데 절대로 양보 못하는 게 뭐냐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 첫 번째가 학군이었고 전체 응답자의 97%가 대답을 학군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네. 즉 아까 말씀드린 거에 다시 그 뒤로 돌아가게 되는데 모든 가격은 그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데서 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보다 많은 수요가 있을 지역에 집을 사셔야 그렇죠. 또 나중에. 나중에 팔 때 네, 되팔 수가 쉽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집이란 게 물론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사는 목적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저희 인생에서 사실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제 나이까지 해도 지금 제가 살 집을 사면 그게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인베스트먼트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나중에 이 집을 팔 때 이 투자를 해서 엑시트를 할 때는 제가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서 가능하면 좋은 동네에 좋은 위치에 있는 집을 사셔라.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고, 집을 파실 분들은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시장에서 집을 파시려면 꼭 그 다음 백업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을 무조건 지금 뭐 바이어들 막 이러고 집값 올라가니까 막 그렇고 막 이렇게 해서 팔지 마시고, 내가 운신할 수 있는 곳이 백업이 있지 않으면 지금 집 잘못 파시면 잘못하면 좀 고생하실 수 있어요, 솔직히.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유의하셔서 집 사고 팔고 하시면 좋고, 저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제가 좋은 집 위치에 대해서 보다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알찬 이야기 한상철 아유, 대표님하고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다시 만나 뵙기로 네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돌싱글즈 4 미국 편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감하며 돌싱글즈를 끝까지 애청했습니다. 이 추세를 이어 윈TV 시카고 지금에서 돌싱글즈의 출연자 중
다 멘탈이야를 외쳤던 탐을 직접 섭외했습니다. 톰과의 만남이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톰을 만나고 싶다면 이번 주 일요일 4시 레스토랑 빈90에서 만나 뵙길 바랍니다. 알리고 코너는 시카고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를 알리고 싶은 분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알리고 코너에는 크리스찬 코랄팀 이용함 지휘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카고 크리스찬 코랄 지휘를 맡고 있는 이용함 집사입니다. 전화 뵙게 해서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찬 코랄은 어떻게 처음 창단됐나요? 저희 합창단은 2010년 2월에 전성진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때 계시던 몇 분의 멤버들이 이제 창단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시카고 크리스찬 코랄을 맡아서 하게 된 거는 2016년부터 맡아서 지금 7년째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카고에 20개 넘는 합창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크리스천 코랄이 갖고 있는 특별한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합창단들도 다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 공연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합창단이 특별한 점은 그래도 좀 클래시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팀이고요. 네. 그리고 단원들의 특징은 저희가 이제 한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미국인들도 같이 단원으로 같이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이 조금 다른 합창단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전기 공연 하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10회 정기 연주회인데요. 저희가 창단된 지가 13년 정도 됐는데 매해마다 이렇게 연주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코비드가 있었었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10회 정기 연주회를 하게 됩니다. 장소는 언약장로교회, 시카고 언약장로교회에서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일 11월 19일 6시 오후 6시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단원 모집을 위해서 나오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홍보 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시카고 크리스찬 코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요.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따로 오디션이나 이런 거는 따로 없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 목요일에 노스필드 장로교 윌링 소재에 있는 노스필드 장로교회에서 저희가 매주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났으니까 내년부터는 저희가 3월 초부터 다시 개강을 해서 그 2010년이죠. 지금 몇 년이죠? 2024년 네. 연주회를 위해서 연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크리스천 코랄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30대가 있고요. 네. 30대부터 거의 한 80대까지 네. 이렇게 있는데요. 거의 이제 60대 이후 이제 이상 분들이 더 많으시고 30대는 사실 두 분이 얼마 전에 들어오셔가지고 평균 연령을 많이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많은 또 30대 여러분들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연주회 초청 메시지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거의 지난 3월부터 거의 8개월 가량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요. 와서 봐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와 함께 같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 전망 보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사 전망 이전봉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미국인들의 소비 이야기입니다.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콘서트장을 가고 영화관을 들르고 여행을 떠납니다. 또 전기차를 새로 장만하고 외식비도 감당해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미국인이 이런 소비 추세를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그 이유를 분석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인들은 일자리 전망과 급여에 굉장히 낙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인난 때문에 급여는 빠른 속도로 올랐고 실업률은 여전히 역사적 최저치입니다. 다음은 낮은 모기지 금리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다는 점입니다. 2021년 이후 올라간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가 7에서 8%대에 머물러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낮은 모기지 금리일 때 대출을 받았기에 여분의 현금을 쓸 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퍼스트 아메리칸 파이낸셜의 수석 경제학자는 모기지 주택의 약 90%는 이율이 6% 미만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 다음이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 보조금 등으로 저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모아뒀다가 남은 저축액 추정치는 최고 1조 달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로는 여유가 있을 때 물건을 사두겠다는 소비 행태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돈의 가치가 점점 더 하락할 것을 우려하다 보니 지금 당장 그 돈을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미국인이 소비를 지속하는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열망으로 지적됐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벌게 되면 지출에 무척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지만 이젠 돈을 적게 벌더라도 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투자한다는 여유를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트렌드와는 달리 소비 습관이 지속되기 힘들다는 징후도 물론 있습니다. 우선 저축하는 비율이 절반 이하로 급락, 미국인 약 60%는 올해 들어 지니고 있는 비상금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또 주택이나 자동차를 살 경우 대출을 받을 때 높은 금리로 인한 큰 비용 부담으로 인해 소비 행태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팬데믹 이후 가계의 세이빙보다는 스펜딩의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윈티비 홈쇼핑 연말연시 스페셜 세일. 기간은 11월, 12월 단 2달간입니다. 제주에서 온 건강, 유자차, 오미자, 한라봉 13달러 99센트, 원 플러스 원. 사포닌이 풍부한 하루 한 포 도라지 13달러 99센트, 원 플러스 원. 언제 어디서나 쉽게 내가 만들어 즐기는 딕톡 막걸리, 건강하고 맛있는 딕톡 막걸리 파우더 19달러 99센트, 원 플러스 원입니다. 아미노엑스 샴푸, 자연 친화 샴푸로 비드 먹재와 탈모 예방 기능, 로즈마리 오일 함유, 자연에서 얻은 허브 추출물입니다. 아미노엑스 샴푸 39달러 99를 29달러 99센트에 드립니다. 윈티비 홈쇼핑 연말연시 스페셜 세일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연말연시를 맞아 기관, 단체, 교회나 가족, 친지들에게도 좋습니다. 배송 및 구입에 관한 문의는 847-290-8282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생방송으로 시카고 지금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윈 라디오, 유튜브를 통해 동시 생방송됩니다. 또한 오늘 밤 9시 재방송되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카고 지금은 시청자와의 소통을 통해 유익한 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만나고 싶었습니다 코너의 초대 손님은 대한민국 고엽제 전후회 장중채 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시카고 고엽전의 장중채 지부장입니다. 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저희 갈 때는 그 정부에서 네, 차출해서 갔기 때문에 그때는 뭐 각 부대별로 네, 차출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900 우리
64년도 5월 9일 날 네.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베트남이 악화되니까 25개국에 지원 요청을 했어요. 네. 그 당시에 한국으로서는 참전 안 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참전하지 않으면은 한국의 주둔해 있는 미군 부대를 빼가지고 베트남전으로 진출시키겠다 하는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참전 용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참전 용사들이 갖는 의미는 사실상 국가의 명령 때문에 네. 쟤네들 젊음을 바친 인생에 대한 고뇌를 네. 통해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과 내 조국이 있다는 안도감과 기중함 네. 이런 게 저희들한테 남는 교훈인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베트남 참전 용사로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자로 사시는데 미국 군인과 같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그럼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그 미국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서 네. 2023년 11월 13일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으로서 효력 발전을 하게 된 이 법이 네, 다른 법이 아니고 그 코리안 아메리카 액트라는 법인데 이게 뭐냐면은 연방 정부가 보건부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를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만 제외된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1차, 2차 세계대전 때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미국 보건부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베트남 참전 전후 한인들만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마크 다카노 의원이 이제 금년에 발의해가지고 통과되는 사항. 네, 아주 뜻깊은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현재는 지금 의료 혜택만 해당하지만은 네. 앞으로는 이제 이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베네핏, 손해배상사 문제도 점차적으로 상하원에서 많이 논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베트남 전쟁에 대한 미국의 대중적인 인식이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베트남 전쟁은 처음부터 네, 미국이 승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100년이 넘는 전쟁을 치루었던 민족적 이념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들어와도 쉽지 않는 전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다른 참전 용사들과 어떻게 소통하시나요? 쟤네들은 매월 한 번씩 모이고 네, 또 수시로 자주 모임을 갖고 네, 또한 이제 고엽제 상담 문제로 네. 서로 자주 만나는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지금 미국 재향군인회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회하고도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 중에 하나 있습니다. 쟤네들이 이제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 한인 시민권자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참여해서 네. 혜택을 볼 수 있는 역할이 우리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상의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가까운 지역에다가 접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베트남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가장 힘들었던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힘들었던 거는 거기는 우기철에서 비가 많이 옵니다. 네, 그래서 이 매복이라는 걸 나가는데 네, 이 매복은 결과적으로 아군 부대를 보호하고 네,
또 적의 아군부대 침투를 막기 위해서 부대 밖으로 나가서 이제 야간 근무를 쓰는데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면 거의 허리까지 물에 잠긴 채로 밤새 근무하고 돌아오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작전 중에 부상자와 사망자가 네. 부대로 돌아왔을 때 마음이 굉장히 아팠고 또한 무전기를 통해서 전방 지역에서 적과 싸우고 있을 때 지원 요청을 하는 그 음성들이 들려올 때 상당히 가슴이 아팠고 또 저희들이 같이 저도 병원에 후송해봤지만 후송병원에 갔을 때 환자들 몇몇을 보면은 마음이 아팠던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요즘에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참전 용사로서 전쟁을 보는 입장은 어떨까요? 전쟁은 어떤 형태로든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네, 전쟁 그 자체가 모두에게는 크나큰 비극입니다. 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물론 양민들이 불가피하게 희생되기 때문에 전쟁은 가능한 평화로 협의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절대 있어서는 안 돼. 안 되는 전쟁입니다. 네, 그렇군요. 끝으로 저희가 네. 이제 저희 전우들한테 네, 이 베트남 참전 우리 유공자 여러분, 우리는 국가의 명령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 피와 땀으로 얼룩진 값비싼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경제 도약의 혁신을 이루가셨습니다. 한국군 파월 한해전이 1964년 한국의 국민 소득은 겨우 76달러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64년부터 철수한 73년까지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하면서 받은 수당은 총 2억 3,556만 달러였습니다. 무역 수지는 2억 1,060만 달러. 또 무역 수지 외에 8억 2천만 달러. 첨단 무기 제공받은 15억 달러 등 모두 합쳐서 68억 7천만 달러가 국내로 들어왔음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국가 발전에 기적을 이뤘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50년 이전 뜨거운 열사의 땅 베트남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우리들은 이제 고령으로 많은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말로 형용케 어려운 괴로움을 참아내며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참전 국가유공자들에게 저희는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지불한 우리들의 전투 수당을 국가가 전용을 하고 아직도 되돌려 주지 않는 전투 수당을 지불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가유공자들의 생명을 담보한 피땀 어린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회나 국방부에 또 넘기지 말고 서둘러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주 가슴 울리는 메시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장중채 회장님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뜻고 깊은 자리를 만들어줘 네. TV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어느 분야든 시카고에서 활동하는 이색 유튜버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카고 유튜버들의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유튜버는 224-283-8200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생방송 시카고 지금은 유튜브로도 만나보실 수 있으며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을 위한 채쌤의 홈트레이닝 영상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윈TV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채쌤입니다. 오늘은 10분 동안 지방 활활 태워버리는 하체 운동 할 거예요.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그러면 스쿼트부터 시작할게요. 자, 스쿼트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시고 앉았다가 일어나고 앉을 때 후 앉을 때 훅 들이마시고 일어나서 후 상체 숙이지 않고 이렇게 되지 않고 상체는 항상 고정. 내려갔다가 스쿼트는 하체 운동의 꽃이에요. 빠질 수 없어요. 싫어도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천천히 하셔도 괜찮으니까 자세 신경 쓰면서 허리 조심하시고 코 계속 잡고 무릎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고요. 밑으로 앉아주셔야 돼요. 그렇죠. 오케이. 다음 이제 웜업 했으니까 우리 다른 스쿼트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한 발짝 멀리 보낸 다음에 각도 15도 해준 다음에 그 상태로 다시 스쿼트. 와이드 스쿼트예요. 발 이렇게 벌려주시면 우리 허벅지 안쪽 살 있죠? 여기 살 집중해서 뺄 수 있어요. 쭉 최대한 많이 앉아주시고 상체 잡아주고 발 전체로 누르면서 무게중심이 앞이나 뒤로 가지 않고 발 전체로 무게중심 받으면서 쭉 올려주세요. 오케이. 다섯. 하나. 오케이. 둘. 그렇지. 셋. 그렇지. 넷. 오케이. 두 개만 더. 하나. 라스트. 오케이. 잘했어. 자, 10초 쉴게요. 다리 털어주고. 벌써 땀난다, 그쵸? 지방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다음은 우리 계속 스쿼트 동작 뭔가 응용하는 버전들인데 살짝 스쿼트한 자세까지 내려갔다가 옆으로 갈 거예요. 옆으로 힘 받으면서 옆으로 갔다가 옆으로. 이게 개처럼 개들이 옆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크랩 워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크랩 워킹. 허벅지 옆쪽 집중하면서 쭉 받고. 오케이. 계속 3번씩. 하나, 둘, 셋. 오케이, 반대로 다시. 하나, 둘, 셋. 힘들다고 일어나면 안 돼요. 계속. 허벅지 계속. 좋아. 한 번 더. 오케이. 다섯. 둘. 라스트 마지막. 셋. 오케이. 잘했어. 자, 허벅지 다시 털어주고. 잘했어요. 오케이. 다음은 또 옆벅지 집중하는 동작 할 거고요. 자, 우리 기본 살짝 엉덩이 스쿼트 기본은 스쿼트 하프 스쿼트 정도 내려가신 다음에 우리 한쪽씩 발 쭉 펴줄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발꿈치 발 앞꿈치로 찍어주고. 여기 포인트는 힘들다고 상체 들면 안 되고요. 계속 상체 그리고 허벅지 유지한 상태로. 이게 좀 쉬우신 분들은 속도 좀 높여서 둘. 그렇지. 빠르게 코어 흔들리지 않게 코어 항상 잡아주고. 오케이. 계속
쭉 허벅지 옆쪽으로 자극 느끼면서 오케이. 옆벅지, 옆 엉덩이 오케이. 쭉, 쭉, 쭉. 허벅지 운동을 많이 하면요 기초 대사량이 많이 올라가서 똑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덜 쪄요. 오케이, 잘했어. 다음에는 10초 쉬었다가 런지 동작 여러 개 할 거예요. 오케이. 런지 할 건데 우선 기본 백 런지부터 시작할 거예요. 발 뒤로 빼줬다가 돌아오고 빼줬다가 돌아오는 런지 할 거예요. 팔은 편하신 대로 앞으로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옆에 손 얹으셔도 되고 이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이때 무릎 90도 90도 라고 생각해 주시면 쉬워요. 90도 90도 여기까지만 내려가지 말고 꾹 앉아주시고 앞에 있는 다리 힘으로 하는 게 런지예요. 뒷다리는 도움이 될 뿐 뒷다리가 이렇게 일어나면 안 돼요. 앞벅지로 일어나고 앞벅지로 오케이. 무릎 안 나오게 조심. 무릎 일자로 그렇지. 오케이. 쭉 힘드신 분들은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10초 쉬었다가 다음에는 이 상태에서 크로스 런지 할 거예요. 호흡하시고 숨 좀 쉬시고 잘하고 있어. 다 왔어요. 우리 반틈 이상 했어. 자, 이 상태에서 허벅지 한쪽 뒤로 빼서 크로스로 만든 다음에 앉아주기. 다시 반대발 앉아주고 오케이. 앉아주고 오케이. 옆벅지 늘어나는 느낌 받으면서 그렇지. 앉아주고 무릎 튀어나오지 않게 무릎 잡아주고 코어 흔들리지 않게 코어도 늘 잡아주시고 그렇지. 저는 런지를 되게 좋아해요.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자, 런지 동작 하나 남았어요. 라스트. 자, 다리 쭉 돌려서 풀어주시고 오케이. 안쪽으로도 다시 넣어주고 오케이. 어깨 넓이보다 한 1.5배 정도 멀리 벌어준 다음에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발끝 찍어주고 이때 여기 내려가는 쪽 허벅지에 집중해서 쭉 이것도 동일하게 무릎이 발끝 앞으로 너무 나오지 않게 아래로 이렇게 쭉 엉덩이 뒤로 빼주고 오케이. 자, 쭉 집중하면서 허벅지 자극 제대로 느낄게요. 오케이. 찍어주고 오케이. 잘했어요. 자, 쉬었다가 10초 휴식하고 우리 마지막 동작이에요. 너무 잘했어요. 하나 남았어요. 자, 다리는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고 엉덩이 천장으로 쭉 올려줄 건데 코어에도 힘주고 쭉 올려주세요. 엉덩이 쪼아주고 내렸다가 올려주고 힘 받으면서 내렸다가 올려주고 이게 익숙하신 분들은 무게 있잖아요. 집에 있는 무게 올리셔서 진행하시면 훨씬 더 큰 자극을 느낄 수 있어요. 쭉 올려주고 오케이. 올릴 때 호흡
하고 5개만 더. 둘. 그렇지. 마지막 동작이에요. 셋. 오케이. 넷. 라스트. 오. 잘하셨어요. 땀이 막 엄청 나는데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셨으면 땀이 엄청 날 거예요. 벌써 지금 살 빠지는 소리 들리지 않으시나요? 너무 잘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운동 때 또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